자, 지금부터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저는 엠벤골드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는데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힘듭니다만 저는 아직은 시장에 대한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무방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다들 힘드시겠습니다만 저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무방 안 하고 하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 날 정도는 제가 무방 쉰다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장도 좀 힘들지만 저는 여지없이 무방을 열었습니다. 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장은 힘들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예, 힘내세요. 힘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지금 장세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지만 조금 시각을 멀리 보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할 만한 장세는 아니고, 오히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장세는 2021년 장세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누구한테는 분명히 큰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오늘 방송 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드릴 겁니다. 주시장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루하루 흐름을 예측하면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대응할 수는 없고요.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고 나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게 되면 말라 죽습니다. 피가 말라요. 그죠? 피가 마릅니다. 하루하루 보시면 피가 말라요. 그러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그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작은 등락이라든가 작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죠. 거듭 얘기했습니다. 주식은요,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해드리고 또 유튜브에 무방 내용들 올려드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여러분들,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죠. 힘든 과정들, 또 주식이 얼마나 힘들고 악몽 같은지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 악몽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악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악몽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힘든 정도입니다. 분명히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게 진짜 악몽이거든요. 이게 진짜 악몽이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좀 힘들긴 해요. 그러나 악몽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과거에 이런 힘든 경험들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주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한 대표가 트레이딩 매매, 단타 매매를 많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강세장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긴 관점에서 제가 2021년 내년을 보고,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중하순까지 왔죠? 2021년을 보고 보자. 해봐야 뭐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죠? 그렇게 좀 멀리 보고 대응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단기적인 어떤 잔파동이라든가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매매하게 되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저는 분명히 무방을 열었습니다. 맞죠? 오늘 같은 장에서 오늘 자, 엠비언 오늘 매니저님들도 무방을 4분밖에 안 하시네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장세가 조정이 나왔는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위기고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지금 같은 장세입니다. 아셨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드릴 겁니다.
누구한테는 분명히 지금 장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듯이 시장에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도 또 분석 계속 드릴 겁니다. 저는 잔파동을 보는 사람이 별로 아니에요. 큰 시세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 대표처럼 지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2021년 증시를 본다. 2021년 뭐 1월 달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2021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아니면 그래 연말까지도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무방 내용을 반드시 들으시고, 맨날 치고받는 그런 매매 하실 거 아니면 저처럼 좀 더 긴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죠? 자, 우리 회원님들도 분명히 잘 들으시고요.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얘기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오늘 또 한 번 들으시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강세장 속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3%가 채 안 돼요. 진짜 좋은 장에서도 개인 투자가들 성공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3%가 채 안 됩니다. 진짜 적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잠깐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은 거 다 깨먹습니다. 꺾이면. 그죠? 하지만 그런 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체적인 시장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흐름에 맞춰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방법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힘든 장입니다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길게 보시고 한 대표 무방 내용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습니까? 자, 아셨으면 다시 한번 1번.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자, 아셨으면 1번. 다 쳐보세요. 다. 자, 화이팅 하시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잘 들으시고요. 자, 이런 장에서도 한 대표는 무방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이제 큰 기회를 잡을 겁니다. 한 대표 잘 따라오세요. 자, 증권시장 입문한 지 제가 29년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29년 동안 저는 산준, 수전, 공주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이건 조정도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 보지 마시고 2021년은 봐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10월 달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장은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제가 예상했던 시황 흐름은 정확합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조금 많이 빠진 거고, 또 지수 대비 어떻게 됩니까?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진 겁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그죠? 반도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바닥권에 있었던 OLED라든가 스마트폰 관련들도 많이 빠졌고요. 5G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많이 빠졌고요. 또 수소에너지 관련주 모두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하락폭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죠? 종목군들이 비교적 많이 하락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막연하게 주식을 던지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잡느냐. 그죠? 그걸 우리는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장이 왜 조정이 나오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버티듯 버티는 것이고 그래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끝날 것 같죠, 이 시장? 장이 계속 빠질 것 같죠, 여러분들? 네. 오를 때는 한도 없이 오를 것 같죠? 그죠? 오를 때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이 작은 등락은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매일매일 대응하면서 주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렇게 단기 매매 아니고 중장기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워렌 버핏도 주식 한번 잡으면 5년, 10년 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5년,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5년, 10년 장기 투자 안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고 주식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소한 기관 외국인 이상 내지는 그 정도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왜 지금 장세가 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왜 힘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버티든지 기회로 활용하는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한 번 메모 꼭 하세요. 그냥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메모하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힘들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들으시고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누가 질문하셨죠? 지금 hen성가이님이 대주주 3억 때문에 지금 빠진 거 아니냐? 그것도 영향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대주주 자격 요건을 3억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죠. 3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철회할 것처럼 하더니 철회 안 합니다. 이제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밀어붙일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던 분들 또 3억 원 이상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난 분들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도 하나씩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무서워서 털어내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3억 원이라는 그 재료 이 변수 때문에 연말에 내년에 세금 내기 싫어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팝니까? 다 개인들이 판다는 얘기, 개인 투자가들. 물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도해가지고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하락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저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건 맞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면서 밀면서 개인 투자가의 투매를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빨간색 선입니다. 장중에 1000억 정도까지 코스닥 매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싹 감았죠. 또 300억 정도까지 매도 규모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운영자금이 많아서요. 운영자금이 많아서 일부는 팔고 일부는 또 밑에서 사요. 그죠? 안 좋은 종목은 팔고 또 좋은 종목 밑에서 삽니다. 겉으로는 지금 순매도가 나옵니다만 좋은 종목들은 얘들은 밑에 다 사고 있는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얘네들이 파는 걸로 보이지만 얘네들이 선호하고 좋은 종목들은 밑에서 지금 다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상으로는 안 보일 뿐 분명히 얘네들은 그럽니다. 수치상으로는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사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국 증시가 나빠가지고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올랐던 코스닥 종목들과 개인 투자가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들고 있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못 가고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여기다가 3억 원 대주주 제한 대주주로 이제 하향한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시장이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니까 막 불안하죠. 거기다 주가가 야금야금 떨어집니다. 쭉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야금야금 떨어집니다. 하루하루 시세를 보게 되면 하루 1%, 3%, 2%, 3% 야금야금 떨어집니다.
야금야금 떨어지는 이 시세를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개인 투자가들이 물량들을 털어내고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지금 증권시장이 뭐 코스피도 별로 안 빠지는데 그렇잖아요. 코스피도 별로 안 빠지잖아요. 코스피는 제자리에 있는데 코스닥만 이렇게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흔들어대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불안 매물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부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랬죠. 연이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나왔잖아요. 그죠? 조정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목구들이 좀 충격을 좀 받은 겁니다. 제가 이 설명 계속 드렸죠, 여러분들. 코스피 잘 들으세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또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또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제가 얘기했죠. 하루 이틀 시세는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 하루 이틀 흐름은 방향성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 방향성은 같다. 코스피 자, 코스피와 코스닥은 중기적인 흐름에서의 방향성은 같다. 하루 이틀은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가 떨어지고 내지는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고 있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코스닥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안 보셔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지난 4월 19일 날 저점 찍고 코스닥이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러분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3월 19일 날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그동안 상승폭이 컸잖아요, 여러분들. 확인됐죠? 미국 증시도 보시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다 똑같잖아요, 방향성. 그죠? 미국 증시도 3월 23일 날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S&P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여기까지 올라왔고 다우지수도 똑같잖아요. 다만 하루 이틀 흐름이라든가 상승 기울기는 어때요? 나스닥과 S&P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만 다우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똑같습니다. 한국 증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코스닥만 따로 놓고 시장을 보면 안 된다. 코스닥만 따로 놓고 시장을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제가 그리다 말았죠, 여러분들. 이 그림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완만하게 떨어질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요. 코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커요? 왜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가들은 시장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눈으로 하는 거예요. 분위기로 하는 겁니다. 아, 분위기 좋아. 주가 올라가. 막 달려갑니다.
시장 불안해 떨어져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떨어질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코스닥 시장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터는 거고, 그걸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래서 흔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흔들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A라고 하는 주식이 정말 저평가됐고 성장 가치가 높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세력들과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 털면 걔는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빠집니다. 하지만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물량,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 털어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가 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일부 세력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여기서 일부러 물량을 털어냅니다. 여러분들 뭐 10,000주 20,000주씩 조금씩 털어요. 한꺼번에 많이 안 털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하는지 아세요? 200,000주 300,000주 한꺼번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냥 날라가요. 여러분들 이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기관들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특히나 기관들이 그래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정말 중장기, 장기 투자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단기, 중단기 매매 성격이 강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찔끔찔끔 막 털면서 계속 주가 안 될 것처럼 밀죠. 10,000주, 20,000주 털다가 말씀드렸죠. 100,000주, 200,000주씩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게 기관 외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불안 심리를 가지고 이런 기관에서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떨어지죠. 여러분들 떨어집니다. 이제 개인들이 여기서 투매가 나오죠. 투매가 나와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바닥권에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특히나 시장 자체가 지수가 여기서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돼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좋아지네 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이런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다른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세에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대놓고 저렇게 코스닥을 눌러대고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빨리 들어갔습니다. 원래 증권시장은요,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먼저 장을 주도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인들이 따라붙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세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1999년 닷컴 장세 때도, 그때도 분명히 일부 대형주 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했고 나중에 개인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번 이 장세는 개인 투자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사례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예.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여기까지 다 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가들한테 신용대출을 못 해주죠. 그죠? 너무나 개인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쓰니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더 이상 주식 못 사죠. 이런 상태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안 땡깁니다.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 안 땡겨요. 물론 시장 자체가, 주변 여건 자체가 강력하게 좋아지고 펀더멘탈이 좋아지게 되면 땡깁니다만, 지금처럼 미국의 대선이 있고 또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단행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털어버리게 되면 개인들은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땡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가의 매물이 충분하게 또 어느 정도까지 털렸다 판단되고 주변 여건 자체가 개선된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어내는 그런 매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장세는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 좋다. 그래서 2021년을 보고 매매하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코스피를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중간바닥, 대체로 중간바닥 떠지고 탄탄한 하방 경기 나오고요. 당초 예상했던 대로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랐고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 주가 수렴 과정이 나오는데 조만간에 이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만간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대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 봤을 때 그죠?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안 빠지면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갔다가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안 빠지잖아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거나 내지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얘기하면서 이 시장은 죽을 확률이 낮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여기 중간 바닥 다진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만 조금 더 낙폭이 컸을 뿐이에요. 왜? 그동안 좀 올랐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로 인해서 개인들의 투매가 났기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 자체도 지금 여기 직전 저점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틀 오른 데 따른 조정인 겁니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죠.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또 지수 대비 좀 낙폭이 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성장주들, 수소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5G, 또 반도체 얘네들이 조정받았습니다. 조정폭이 커요. 지수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한 2% 빠졌다. 그런데 종목들이 한 4% 빠졌다.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2% 올라가면 얘네들은 4%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과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시장의 반격이 나올 때는 바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좀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오늘 2%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고 거기에 기관 외국인 투자들의 매물로 인해서 밀렸는데 뭐 반도체 악재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악재 있습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에 악재 있어요? 예, 뭐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응?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아까 또 뭐 대주주 3억 또 그거 쓰시려고 그러겠죠? 없어요 여러분들. 응? 특별하게 시장 자체가 하방으로 갈 만한 악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장세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눌러대는 경우도 참 드물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시장에 입문한 지 제가 29년 됐습니다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급으로 장을 눌러대는 경우도 지금 처음 본 겁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악재 없이 좀 올랐다고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회복이 되고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안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만 계속해서 빠진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장은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엔 죽을 확률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물론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돼야 될지 봐고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증시는 제가 보기엔 대대 하락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거나 돌발적인 변수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또 전략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변수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여기서 무너지고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 증시는 여기서 대대적인 하락세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종목군들 투매가 나오고 낙폭이 컸지만 그러나 그들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옥석가리를 통해서 오히려 강력한 오히려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반격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개괄적인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자,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보세요. 3번
이해되시겠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 내용들을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큰 흐름들을 알고 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지금 이 장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은 아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은 아니고 지금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큰 흐름에 있어서 방향은 같다. 주봉상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동안 올랐고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기간 조정,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아주 죽을 만한 단계는 아니고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 재반등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곧바로 갈 것인지 역시 좀 더 기었다가 갈 것인지 요걸 봐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밀집대 하단, 대체적으로 지금 주봉상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현재 구간 2250선 정도가 되겠죠. 2250선이 어디예요? 직전 저점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 그때는 진짜 경계를 하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2250선 직전 저점이죠. 2260선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는 진짜 경계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이나마. 그러나 여기를 아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코스피 지수가 이 구간에서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조만간에 방향을 잡을 건데 말씀드렸죠. 그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인지는 몰라요. 대체적으로 미국의 대선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그동안 올랐고 그래서 조정 폭이 좀 큽니다. 설령 코스닥이 만약에 직전 저점을 살짝 깬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직전 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면 코스피가 여기를 깨지 않는 상이면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직전 저점을 깨더라도 깼다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60선 직전 저점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코스닥이 오늘 같은 일부 개인 투자가들 또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투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가들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깨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한 번의 매수의 기회가 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 자, 수급적인 흐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중요하긴 하죠. 중요한데, 자, 일단 외국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지난번에 고점에서 눌러대면서 한번 물량을 털 만큼 털었습니다. 털 만큼 털었어요. 외국인들은. 그리고 추세적으로 코스피에 안 팔죠.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매도는 분명히 진정됐죠. 코스닥만 팝니다. 그런데 코스닥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고 매도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흔들어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조만간에 코스닥 들어올 거로 봐요. 문제는 지금 기관들이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아요.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아요. 꾸준하게 팝니다. 한 열흘 정도, 7, 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꾸준하게 팝니다. 코스피는 사지도 않으면서 팔지도 않고 소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선물은 좀 팔고 있습니다만 이미 앞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매도가 진전될 거로 봐요. 근데 코스닥만 파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선물시장 매도가 진정되고 있죠. 코스닥에서도 기관 매도는 조금씩 진정이 될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느 시점이냐? 그게 뭐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만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일주일 내지 2주 이 정도 시간은 좀 가지고 봐야 되겠죠.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힘든 것은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털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관들이 많이 팔아요. 기관 투자가도 그동안 뭐 별로 안 팔다가 보험단들도 지금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오죠. 자, 코스닥. 코스피는 사는데 코스닥만 팝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죠, 여러분들.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낙폭이 컸던 종목이다 매수가 들어오고 좀 올랐던 종목을 털어내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신건들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파는데 코스닥은 팝니다. 그죠? 상호펀드, 코스닥은 상호펀드는 양쪽 다 파네요. 그죠? 연기금이 코스닥을 좀 많이 팝니다. 그죠? 자, 이 매도세가 언제 멈출지는 봐야 됩니다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안정되는 그런 위치에서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지금은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거래 장을 지금 흔들어대고, 지난번에는 외국인들이 그랬고요. 이번엔 기관들까지 물량을 털면서 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은 분명히 제각입니다. 수급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물량을 털지만 결국엔 펀더멘탈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이번 조정장의 끝에서는 분명히 반격의 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투매에 나설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 요때 있죠, 요때 여러분들 요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폭락 장세가 나올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하락폭이 제일 컸어요.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이 구간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듭니다. 이때는 막 투매가 나옵니다. 막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던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던지지 말고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한교세 한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지금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던지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니고,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던지지 말고 오히려 반격의 파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제가 한교세 한큐에서도요, 요때부터 투매하지 말고,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요때부터 투매하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을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중장기 유망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분할 매집을 단행을 하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폭락장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시장의 V자 반등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결국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올라오죠, 여러분들? 올라옵니다. 예. 코스닥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떨어졌죠? 떨어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조만간에 한번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반등이 곧바로 반등으로 가느냐, 내지는 또 눌렸다 가느냐, 그거는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금 앞에 있었던 이 구간, 추가적인 하락세가 뭐 하루 이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과매도된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에 거의 근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매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투매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을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분명히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저는 기회를 노려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미국 증시도 안 빠집니다. 나스닥 선물지 0.2%밖에 안 빠졌고요. 어제 미국 증시 0.2%밖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예, 그죠? 중국 증시 안 빠지고 일본 증시 안 빠집니다. 왜 한국 증시만 저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코스닥만 이래요. 결국엔 코스피를 따라서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옆으로 기어가면 코스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막 빠졌다가 또 일시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스닥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저점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이 내용, 자, 이해되시면 5번 자, 5번 그죠? 이해되시죠? 예. 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을 제가 분석을 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미국 증시 안에 미국 증시 여러분들. 네. 미국 증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고 가자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자꾸 이해를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제 무방을 따라서 무조건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제가 뭐 무슨 얘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가시면 힘들어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한 대표를 100% 믿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드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게 누적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자, 미국 증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죽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살아났고, 그죠? 지금 고점에서 고점 돌파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지금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금 못 간 거고요.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대선 전이 될 것인지 후가 될 것인지, 자, 그것도 중요하겠죠. 대선 전이 돼야 시장이 좀 더 좋아질 텐데 대선 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대선 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제 밀린 거예요. 그런데 자 너무 대선 전을 보지 마시고요. 대선 후까지 보자고요. 좀 길게 본다면 자 보세요. 지금 시장의 변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경기 부양책 있죠? 부양책이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거 대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선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백신입니다. 예? 지금 한국의 대주주 요건 뭐 3억 원 이하로 낮춰진 부분들은 그냥 이거는 작은 변수의 작은 변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가 종목군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시장에 충격은 주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증권시장이 대폭락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대적으로 투매 나오잖아요. 기관들 다 받아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자꾸 이런 작은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뭐 청와대에다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걸 하는 이유가 증권시장이 빠질 것을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뭐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난 거를 세금을 안 내겠다는 얘기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보다도 대주주의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3억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주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 그대로 대주주는 회사 경영에 참석하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또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의 성격을 대주주라고 하는 건데 지분 자체를 뭐 3억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대주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세금 뜯어가겠다는 소리 똑같은 거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첨예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는 분석이 잘 안 되는 이런 내용들 때문이라도 개인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3억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 맞춰서 시장도 조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 털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연말에 팔았다가 내년에 또 사요. 여러분들 안 살 것 같죠?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들의 투매로 의해서 장세가 폭락하진 않아요.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시장의 큰 흐름을 영향해 주는 것은 뭐예요?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지금 부양책이 나오느냐 안 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경기 부양 대책은 일단 대선 후가 됐던 전이 됐건 나올 겁니다. 그죠? 대선 후가 될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높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그건 제 예측이긴 합니다만 뭐라고 하면 장담까지는 못하겠고요.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지금 다급한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그죠? 다급한 사람은 트럼프고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 부양 대책을 쓰고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지지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규모 경기 부양 규모를 2조 달러 이상까지 좀 증액하자라고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요청을 했는데 공화당에서 의원들이 좀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반기 들고 있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는 의원 선거까지 같이 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의원 선거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공화당 의원들이 좀 양보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증액을 해서라도 대선 전에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 있어서는 공화당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데 안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한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구나. 표가 줄어들겠죠.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그래서 대선 전에 합의점이 나올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금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종목군들에 대한 투매가 아니고, 그리고 시장의 부양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시장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양책은 그래서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대선 후가 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규모 자체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은 대선 전후로 나오겠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부 IT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한 것이고, 악재가 없이 주가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종목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수급에 의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시장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을 포기할 거면 포기할 거면 주식 안 하면 되죠. 예. 포기할 거면 주식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뭐 무서우면은 던지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게 또 오히려 최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이 장은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맨날 수익까지 않습니다. 매수했다가 힘들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요. 이렇게 강세장이 나오다가 이렇게 조정장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었던 거 뱉어내고 또 수익도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정 끝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은 단기 매매를 하지 말고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바로 이걸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은 다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누가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냐, 아니면 이 구간을 누가 최고의 기회로 만드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에 딸린 겁니다. 저는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제발 들으세요. 제 말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 이해되셨습니까? 부양책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선 전후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이해되신 분들, 자, 1번 맞춰보세요. 1번.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좀 물려있고, 내가 가진 주식이 좀 힘들더라도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도망갈 장세인지 포기를 할 장세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했든지, 아니면 이 구간 느긋하게 차분하게 이겨내들 구간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한큐에서도 말씀드렸고 무방에서도 말씀드렸죠. 기관 외국이 주도하는 장세는요, 개인 투자가는 절대 못 쫓아갑니다. 자, 뱁새가 뭡니까? 황새 쫓아가다 가랑지에 찢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장은요, 이 주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겨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을 하루 이틀 내지는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안에서 대승부를 걸려고 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걸로 외국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시간을 길게 가져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을 이겨내려면 시간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크게 봐라 길게 봐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대선입니다. 대선입니다. 자, 채팅창 그만 올리세요. 글. 자, 글 그만 오시고 무방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힘들더라도 들으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무방 그만할 거면 7번 맞춰보세요. 자, 무방 그만하면 7번. 안 들어도 되면 7번. 자, 무방 내용이 마음에 안 닿으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무방 내용이 마음에 안 들으시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한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 될 수 있으면 들으시면 돼요. 주식은 나중에 지나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짧게는 힘들지만 길게는 분명히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짧게 보지 마시라고. 그죠? 자, 두 번째 대선입니다. 이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뭐 결과는 나온 것처럼 보이죠.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변수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이겨내고 시장에 대해서 누가 이겨내고 누가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한 달 안에 아니 3개월에서 6개월 1년 안에 여러분들 계좌는 하늘과 땅 차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대박이 터질 수 있어요.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방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하잖아요. 다들 힘들고 안 하는데 하잖아요. 여러분만 힘듭니까? 한 대표 힘들죠? 여러분 다 힘들죠? 지금 주시장에서 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주가가 올라가야 뭐 여러분들 수익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맨날 올라갑니까? 가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주식 아닙니까? 그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으라고. 알아야 공부되고 알아야 멘탈도 강해지고 멘탈이 강해야 이겨내고 한 대표가 이 주시장은 제가 얘기했죠. 한 대표는 대박 터진 종목을 1년 이상 가져간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거지 같은 장에서도 제가 무방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말까요? 진짜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그 기간을 가지고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다고요? 꿈 깨세요. 여러분들. 에? 주식이 그렇게 만만해요? 절대 그 기간으로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지 못합니다. 아니 코스피 차트만이라도 보세요. 지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절대 주식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 못하지 마세요. 주고요. 절대 주식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그동안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매매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 힘들지만 한 달 이상 시간 걸렸죠. 과거에도요. 주가가 대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안 가요. 여기서도 보세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몇 개월째 조정받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터집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 다 죽여놓고 나서 나중에 터지는 게 주식이에요. 개인 투자가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3%? 이거는 정말 많은 거예요. 1%도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또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하는 겁니다. 번개꿀이 큰 거 먹어요?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제가 분석드렸던 대로 시장은 분명히 지금 안 멀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코스피를 중심으로 기관 조정에 나서고 있고 시장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만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개인들이 동요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도 아무런 악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털리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만 아까 경기 부양 대책은 대선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두 번째 대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선이요. 미국의 대선은 다른 나라 대선하고는 틀려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만, 뭐 일본, 중국 정도, 미국 정도 신경 쓰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신경도 안 써요. 대선을 왜 신경 씁니까? 미국의 대선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전략이 바뀝니다. 또 기업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향후 영업 운영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관망장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관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3일 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의회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가 지향했던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바이든이 지향하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계 각국이 달라지고 세계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관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아시잖아요 다들.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 져가지고 불복했다. 뭐 우편 투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복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의회로 가는 거예요. 상원 하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서는 대통령과 의원들을 같이 뽑아요. 그런데 지금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불복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누가 돼야 더 좋냐고요?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누가 됐던 뭐 증권시장에서는 뭐 악재 없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만 올리세요. 글 더 올리시면 무방 안 합니다. 예. 자, 질문하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공부하세요. 여기다 투덜거리고 여기다가 다른 글 올리신다고 여러분들 계좌 불어나는 거 아닙니다. 들으세요. 공부하시라고. 자,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게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기존의 경기 부양 대책 말고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준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반격이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백신입니다. 백신 나와요, 안 나와요? 11월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다라는 얘기죠. 설령 11월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바이오 제약주들이 백신 생산에 포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결국에 나올 거예요. 백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경기 부양에 발벗고 났을 겁니다. 증권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결국에 11월은요, 여러분들, 11월은 정말 강력한 모멘텀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11월 말과 10월 말과 11월. 기본적으로 11월 달은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 시장을 분석하면서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 악재가 없고 전반적인 시장에 다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요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대해서는 나쁘게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게 되면 잘 들으세요. 돌발적인 악재나 변수까지 제가 예측하면서 시장을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 말고 새롭게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11월 이후 증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미국 증시까지 보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옵션 3번. 자, 요것도 이해되시면 3번. 자,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걸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쪽은 제가 뭐 거듭 얘기합니다만 코스피 종목은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뭐 은행주 매수하고 증권주 매수하고 보험주 매수하고 난리 아닙니다.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골 때리는 애들이 아니라 이게 다 전략이에요.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많이 올랐고 기관 외국인들은 털고 있잖아요. 그거 털면서 그냥 놉니까?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코스닥 종목 털고 개인들 기관들 따라오게끔 매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은행주 매수하고 증권주 매수하고 보험주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는 거예요. 증권주는 실적이 좋다고 하고 보험주들은 뭐 내년에 배당이 좀 있을 거나 기대감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성장성이 있어요? 내년에 보험주가 커집니까? 증권시장 이런 상태에서 증권주가 계속 가요? 은행주가 계속 갑니까? 은행권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대출을 많이 하는 상태거든요. 그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얘네들이 반등에 나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순환 반등을 이끌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쫓아가면 안 되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고 있다가 의외로 지금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요. 기술적 반등이어서 그 반등의 목표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 얘네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동안 올랐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조정이죠. 계속 쉬어갑니다. 그런데 얘네들 조정 나오는 거 보면 갔다가 폭락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상당히 견조하게 조정 나옵니다. 시세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성장주들 얘네들도 어떻습니까? 조정은 나옵니다 하면 무너지는 않죠.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이 그동안 올라가지고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죠? 이미 올랐던 종목들이 가다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그냥 낙폭과대 줄로 순환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차트가 예쁘고 기관 외국 매수 들어가니까 막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개인 투자가들 코스닥 다 던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가 정도가 되면 또 코스닥 이제 코스피 종목 또 생곡지 나오는 거예요. 수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기업은행, 은행주 가지고 성장성 있습니까? 수급으로 잠깐은 땡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잠깐은 땡기는데 못 가죠.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입니다. 잠깐은 땡기는데 못 갑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하나 흐름이란 말이에요. 볼 때는 막 코스피 종목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코스닥은 맨날 떨어지는 것 같고 왜? 시세를 눈으로 보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던지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은행주 사고 증권주 사고 그러는 겁니다.
단기 수익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디가 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올랐던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다시 가면 얘네들이 가는 겁니다. 얘네들 지금 올라가지고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다가 쉬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다가 쉬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습니까?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면 얘네들이 또 가는 겁니다. 얘네가 뭐야? 성장주들이죠. 삼성 했을 때는 2차 전지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 5G 성장주들이죠. 그죠? 삼성전기는 2차 전지. 그죠? 삼성 했을 때 LG화학 2차 전지, 전기차. 그죠?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은 뭡니까? 수소차, 수소 산업 관련주들. 얘네들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매물들을 받으면서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20년 10월 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럼 여러분들 2021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1년 내년에는 뭐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2021년의 성장 섹터가 뭐가 될 것 같아요?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섹터가 어디가 됩니까? 적어보세요. 아시는 분들.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예요? 자, 생각나는 분들 적어보세요. 뭐 생각 안 나요? 2021년 이후에도 업황이 성장하는 섹터들 한번 적어보시라고. 생각나시는 거, 제 말 들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거 적어보세요. 그것도 하나도 성장하는 섹터가 뭔지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세요. 다. 생각나는 분들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저분들이 지금 뭘 올리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뭐예요? 한 대표가 얘기한 다 섹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3개월. 그래요. 마당발님. 그래요. 3개월이란 기간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식을 시세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대응하면서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기간인 건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장세가 지금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고 힘든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 보고 저도 분명히 저는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길게 보셔야 돼요. 3개월로는 주식으로는 승부를 걸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아무리 단타 쳐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 2차전지, 다 5G, 다 반도체, 다 수소차.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1년을 보시고 준비하셔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거예요. 비메모리, 수소, 5G 그겁니다. 2차전지. 제가 그 4개 섹터만 여러분들한테 줄구장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번 저기가 문제고요. 이번 정권이 문제인 거고, 홍남기가 뭐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주식은 그런 여건을 탓하면 안 돼요. 그런 여건 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2021년 성장 섹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메모리, 수소, 5G, 2차전지. 자율주행은 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자율주행은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쪽은 하나의 섹터로서 성장 산업이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이 바로 성장주가 되는 거예요. 2021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IT 섹터들 중에 지금 이제 5G가 많이 밀렸죠. 5G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얘네들이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큰 거예요.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폭이 좀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5G는 지난번에 5G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게 나눴죠, 여러분들. 5G는 트럼프 관련주고 바이든은 뭐 친환경 관련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러는 방이 아니에요. 무방은 그렇게 하는 방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제가 분석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여러분들이 매매 판단에 쓰고, 자꾸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자꾸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들으세요. 5G가 왜 5G가 왜 트럼프 관련주입니까? 5G 시장이 커지면서 트럼프가 5G 시장을 키우겠다고 그때 얘기한 거 가지고 지금 그걸 트럼프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트럼프 지지율이 좀 낮으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얘가 밀린 거란 말이에요. 웃기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바이든도 분명히 5G 시장 자체가 미래 성장 산업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분명히 키웁니다. 하나의 성장 섹터란 말이에요. 미국이 5G를 투자 안 하고 5G를 키우지 않으면 패권은 중국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바이든 죽는 거예요. 안 키우면.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출렁거리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팔아요. 이 회사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주가 작살 날 거잖아요. 작살 나야죠. 찔끔찔끔 납니다. 찔끔찔끔. 네. 어떤 종목은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밀렸고, 어떤 종목 실적이 덜 나빠서 덜 밀리고. 하지만 실적이 좋은, 지금 이노바이러스 같은 종목이 실적이 괜찮게 발표가 됐죠. 별로 안 빠지잖아. 안 빠지면 못 가잖아요. 그죠? 대한광통신 어제 한번 털고 나오고, 어제 한번 차익 실현하고, 어제 다시 들어갔고, 오늘 아침에 다 털고 나왔습니다. 얘도 그렇게 성장 가치가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아마 재료가 있을 것 같은데, 기사 나온 게 자, 요 기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 기사 보시면, 여기 좀 화면이 좀 작아서, 자, 요 기사를 보세요. 자, 보시면 지금 5G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 의견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앞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격차에 민감한 모습이다. 그죠? 예. 이들 성향에 따라서, 이들의 정치 성향의 공약이 자, 좀 줄이겠습니다. 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나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망 구축에는 한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5G 보급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3분기 실적 감소로 숨죽이고는 국내 5G 관련주들은 내년에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 이 애널리스트들이 물론 개개 중에 뭐 사람마다 약간의 뭐 능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애널리스트들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런 분석 자료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누가 당선되든 5G 보급률은 증가할 것이다. 요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5G를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해가지고 주가를 빠뜨립니까? 누구예요? 세력들하고 기관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재료를 뿜어내가지고 5G 관련주 주가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일부러 밀어낼까요? 성장 가치가 너무나 큰데 기관 외국인들 거의 못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밀어내야 됩니다. 자,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제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뭐 지금장 쉬운 사람은 없죠. 저도 힘듭니다. 우리 방도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단언하는데 지금 손절 나간 거 없고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손절 나간 거 없고 지금 이 장은 분명히 누구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응? 그리고 제가 단타 친다고 했습니까? 저는 대박 터지는 종목은 1년 이상도 가져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저는 그래 단기 시세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수익률 100% 나는데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100%, 200%, 300% 날 거면 주가 여러분 주식은요. 1년, 2년, 3년도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격대로 나는 빨리 먹고 나올래? 맨날 먹을래? 그렇게 주식이 쉬울 것 같으면 누가 돈을 못 벌어요. 주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가장 확실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무방에서 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방 단타 칩니까? 합니까? 안 하죠? 지금 장세 출렁거리고 하니까 제가 뭐 도망가십시오 그럽니까? 안 하죠?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멘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가 맨날 올라가요? 세상에 이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 가서 대신 왔으면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지금 5G만 힘들어요? 뭐만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그죠? 혼자만 지금 주식 못하겠다? 못하면 그걸 끝이죠. 그죠? 반드시 보셔야 돼요. 5G는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보급률은 증가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데 5G는 이번에 3분기가 기업들의 실적이 최저가 될 겁니다.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최적이 될 거예요. 4분기부터 글로벌적인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021년에는 더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5G를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G를 포기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의견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모더님. 우리 모더님 잘하시니까. 네. 3분기 실적 감소로 숨죽이고 있는 국내 5G 관련주들이 내년엔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 시차는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지금 5G 관련주 좀 받고 뭐 3분기 실적이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기관 외국인들이 일부러 밀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증권사 리포트는요. 5G가 나쁘다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 나쁘게 나온 리포트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일부 뭐 바깥에 있는 저기 뭡니까? 외부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방송국 전문가들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안 좋게 볼 뿐이죠. 3분기 실적이 최저가 될 겁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배추님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최저가 될 거고요. 4분기 이후에 5G 회복세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포기 안 해요. 애지간하면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하는 2003년에서 2007년 강세장에서 상을 주도했었던 1000% 났었던 이 종목 기억나십니까? 이 주도주거든요. 2003년, 2007년 대세상승장에서 상승장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엄청난 시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응? 이 종목이 시세가 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가가 뻥뻥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 아주 장난 아닙니다. 진이게 여러분들. 이러면서 이게 보통 2개월, 3개월, 4개월이고요. 이렇게 진이기면서 이렇게 대세가 나는 게 주도주입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대박 터지는 종목을 한 달, 두 달만 들고 있어요? 안 대표가 왜 중장기 투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분명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 방 아직 손절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 여기 다 계세요. 손절나간 거 없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대한광통신 어제에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다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아직 손절난 거 없어요. 애지간한 손절 안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반도체, 얘네들은 이미 이제 먼저 선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5G 다 얘기했고요. 먼저 올라와서 먼저 선조정 받은 상태인데, 지금 이 시점은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빠지고 있는 것도 그래요. 결국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밀린 것이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작정을 하고 주식을 밀면 개인 투자가는 모르니까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들어와야 개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바닥에서 너무 빨리 들어온 거야. 개인들이. 대단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개인 투자가들, 이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학개미 혁명이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까지 들어올 거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주도 못합니다. 지금도 벌써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거 저기 뭐야, 그 엠벤골드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엠벤골드 홈페이지죠. 리아씨님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이제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서비스 연장, 변경 연장 요거 있거든요. 요거 가서 하시면 돼요. 요거 가서. 아셨죠? 예. 원클릭 서비스 변경 현황. 1588-0648 전화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방도 힘들지만 우리 지금 리아씨님이 글을 올렸듯이 단타방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전 분명히 알아요. 그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다 힘든 구간을 누가 이겨내고 누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계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주식은 한 달 후에 웃는 사람이 아니고 1년 후에, 2년 후에, 2년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1년 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장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 매매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었다 뱉어놨다, 먹었다 뱉어놨다, 먹었다 뱉어놨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지금 장은 어떻게 해요? 가서 먹었다가 좀 뱉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익 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계좌는 오히려 매매할 때마다 계속 깨지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저는 그걸 29년 동안 확인한 겁니다. 괜히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G 관련주를 손절을 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G 관련주를 손절을 했다. 한 일주일 전에 손절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현금을 들고 있었겠습니까? 어? 만약에 5G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에 손절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현금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분명히 다른 주식 들어가서 또 거기서 물립니다. 맞죠? 맞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맞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어? 또 깨져요. 또 깨지고 수수료 더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현금 들고 있는 것도 공포 구간이에요. 공포 구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2년씩이나 가지고 계세요? 2년씩 들고 계신 거면 뭐 물려가지고 가지고 계신 거고 좋은 주식을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네. 바로 그런 주식은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 매매하는 주식은요. 매매도 중요하고 종목 선택도 중요하고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동안 올라가지고 쉬었습니다. 쉬었고 쉬는 상태에서 재반등에 나서려고 하다가 계속 가려고 하다 밀리고 가려고 하다 밀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점을 안 깨거나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상대로 적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살아나면 반도체, 2차전지가 먼저 장을 주도할 거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5G도 그다음에 수소차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왜? 얘네들은 미래 신성장 산업이에요. 2021년 글로벌 산업 시장에서 글로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섹터가입니다. 뭐? 반도체도 비메모리, 그죠? 5G, 또 수소 에너지,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그죠? 4개 섹터를 제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고요. 얘네들은 이번 조정장세가 끝나고 반격이 나올 때 시장 전면에 부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식은 포기하는 순간 딱 끝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은 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장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시세를 눈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시세를 보지 말고 시장을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갑자기 주도주를 다 놓쳐버린다. 만약에 제가 마셨던 이런 주도주가 나중엔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런 주도주가 지금 들고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얘네들 팔고 다른 종목 가지고 막 단타를 쳐요. 단타를 치는데 먹습니까? 못 먹죠? 단타를 치는데 먹으면 또 깨집니다. 깨지잖아요. 얘네 깨지는 순간 주도주가 가다가 이렇게 조정 봐라. 팔았어. 다른 종목 단타 쳤어. 잔타 종목 쳤는데 물렸어. 얘가 물리는 순간 얘는 저점 찍고 날아갑니다. 주도주도 놓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식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번 조정장이 힘들지만 얘네들도 분명히 보셔야 되고 2차 전지 아시죠? 테슬라 모터스 실적 전망 좋습니다. 전 세계 전기 자동차들이 도로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 자동차 한두 대씩 보입니다만 다 테슬라죠. 더 다녀야 돼요. 더 다닐 때까지 2차 전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소차, 수소 에너지 이거 많이 보셔야 됩니다. 수소 에너지는 시장 규모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가 단순하게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를 시장으로 그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시장 규모가 무려 1경입니다. 증권시장에 드디어 단위가 1경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차, 수소 에너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요즘에 수소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종목 분석을 아주 해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수소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안 봐요. 안 봅니다. 나머지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뭐 트레이딩 매매나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쪽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하루 이틀 단기적인 시세를 보지 마시고 중기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제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셔야 되고요.
그 섹터가 아직도 시장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 자체가 조금 힘들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선 전후를 중심으로 시장이 좀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선 전후로 언제쯤이다, 몇 월 며칠,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그날의 변곡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을 알아야 작은 시세를 보면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나오는 조정은 이거는 뭐 조정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신에 이번에 코스닥이 지수는 별로 조정이 안 큰데 종목들이 좀 별나게 좀 커서 개인들의 비중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대비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 또 코스닥 지수 대비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반등할 때 코스닥이 빠른 것이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 것도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기회가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시장을 분명히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코앞에 시세를 보고 하려면 진짜 매일매일 단타 쳐야 됩니다. 응? 단타 쳐가지고 단타를 친 사람이 왜 단타를 쳐요? 시장을 모르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단타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합니까? 이번 조정 장세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깊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조정은 정말 양호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하면서 뭐 5% 10% 먹으려고 주식합니까? 20% 30% 먹으려고 주식해요? 에? 아니 적어도 50% 100% 이상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먹으려면 뭐 막말로 한두 종목이 몰빵해가지고 제대로 터지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50% 100% 수익 내려면 좋은 종목 가지고 크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크게 보고 가려면 시장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합니다. 이 구간은 누구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2021년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힘들어하고 그럴 만한 건 그냥 심리적으로만 힘든 것이지 절대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아시고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냥 또 돌아서자마자 또 주식 걱정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방법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같이 그지 같은 장에서 한 대표 제 시간에 정확하게 무방 열었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얘기 다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고 섹터까지 다 분석 드렸고 어떻게 해야 될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잡주들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이번에 이 조정장세 속에서 잡주들 있잖아요. 뭐 2,000원, 3,000원짜리 뭐 이슈도 없고 이슈가 아니라 테마라든가 뭐 잠깐 재료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잡주들. 특히나 바이오 제약주들 있잖아요. 이번에 이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잡주들은 조금이라도 올라오거든요. 이번에 싹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좌가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내고 싶으면 이번 조정 장세 끝나고 나서 소폭 반등 나올 때 잡주들,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 기업 내용 별로 없는 것들 싹 정리해야 됩니다. 왜? 지금 기관 외국인 주도 장세입니다. 기관 외국인 주도 장세.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은 실적과 성장가치, 미래가치가 큰 종목이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 시세 이렇게 땡기잖아요. 나중에 개인들이 막 달려붙습니다. 주가 날라가요, 여러분들. 계좌를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요. 현금 있는 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주식 대출 안 해주고 하니까 뭐 현금 주식 신규 매수 안 들어올 것 같죠. 1,000만 원에서 10,000원의 콩떡입니다, 여러분들. 고객님 탁임이 멈춘 것 같죠? 나중에 증시 살아나나 보세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으로 또다시 개인 투자가들 자금 벌떼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진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누구는 기회를 잡아서 대박을 탈퇴지만 누구는 또 기회를 놓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나마 또 손실이 나는 그런 매매가 될 겁니다. 안 대표는 자신 있어요.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시황 들으셨잖아요. 응? 종목들이 주식은요. 하루하루 수급,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주식도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똑같이 기업내기 좋고 똑같이 주가가 뭐 10,000원짜리야. 뭐 적정가가 50,000원짜리 너무나 좋은 종목이야. 그런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져. 왜 그래요? 이게 수급입니다. 수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땡기는 것이고 일시로 아래로 아무리 좋아도 팔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걸 몰라서 무서워 던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관들이 터는 것이고 털고 나면 여기서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 성장 섹터들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아셨으면 1번화 쳐보세요. 그래요. 리아씨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 잘하셨고요. 예, 모든 사람 잘하고 계시니까. 그죠? 자, 아셨으면 1번. 지금 IT 섹터, 성장 섹터는 이겁니다. 이거. 그게 하루가 이틀이, 3일이, 4일이, 일주일. 이번에 워낙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눌러대는 경우도 저도 처음 봐요. 그만큼 여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멘탈 이겨내지 못하면 없어요.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겨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웃을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는 분들은 1%에서 3%밖에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1%도 많아, 3%도 많아요.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1% 투자들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간혹가다 얘기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 10% 정도 성공하신 분들 많으시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매매를 하는데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전에 있을 때 다 경험했어요. 가다 장만 조금 빠지면 다들 뭐 포기하세요. 가시거나 안 하시거나 안 따라오시거나 뭐 이해는 합니다. 결국에 나와 계신 분들이 대박이 나요. 주식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요. 알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장 안 죽었습니다. 조정장세 매수의 기회가 될 거고 코스닥 신성장주들은 얘기했죠. 좋은데 기관 외국인들이 일부러 털어낸 겁니다. 여러분들만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고 누구한테는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점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7번 한번 쳐보세요. 77번. 됐죠? 예.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충분히 좀 안정이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섹터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섹터들까지도 좀 압축을 드릴 겁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섹터는 4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4가지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되고요. 하루 이틀 단기적인 흥미를 보지 말고 중기적인 흐름으로 보자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요, 리아씨님 저기 채팅창 가지 마시고 카톡방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일 내일도 이렇게 이제 VIP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방송에서 방송할 거니까 방송으로 오세요. 방송에서 하세요. 카톡방 들어가지 마시고 예. 요 지금 라이브 방송 오시면 돼요. 내일 8시 50분에 예.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많은 분들 계시지만 특히나 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주식 이런 장도 겪어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 이틀 보면서 주식으로 못해요. 그것만 분명하시고 기관도 외국인도 세력들도 좋은 주식 가지고는 진짜 몇 년을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낸다라는 것만 분명하시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개인들을 가지고 놉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주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모르면 한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한 달, 두 달, 두 달, 세 달, 세 달, 네 달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 기간 조정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먼저 준비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지수 신고가 나오잖아요. 주식 안 했던 분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한 구간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회원님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자, 신규 내일 뵙고요. 리아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77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